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고수 특집으로 꾸려가겠습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두 분은 19대 국회에서 활동 같이 하셨죠? 네. 예, 그래서 뭐 서로 어색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경로는 예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아, 그렇죠. 그러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또 오대영 라이브 덕분에 두 분의 도우가 이루어졌네요. 네, 첫 번째 여당 이슈부터 할 텐데 이거 아주 뜨겁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일단 브리핑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치권에 떠돌던 소문들이 보도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2022년 황상무 앵커한테 밀려서 후보 공천에서 배제가 됐다가 극적으로 부활을 했었는데요. 이때 김 지사를 살려준 게 김건희 여사라는 게 보도의 내용입니다. 여사가 있는 곳을 명태균 씨가 알려줬고 그곳을 찾아간 김진태 지사가 여사에게 충성을 맹세한 덕분이라는 거죠. 김진태 지사뿐 아니라 박완수 경남지사 공천에도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개입돼 있다는 보도입니다. 이에 김진태 지사는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고 박완수 지사는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권은 이렇게 뒤집어졌는데 명태균 씨는 낚시를 하러 거제에 갔다고 하는데요.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네, 명태균 씨가 느긋하게 낚시를 간다고 하는데 그 낚시 얘기는 뭔지 잠시 뒤에 얘기를 해보고 일단 OX 질문 바로 한번 드릴게요. 지금 더 속 타는 쪽은 대통령 부부다? 아니다. OX 들어주시죠. 의견 일치네요. 예. 일단 홍익표 대표부터 들어보죠. 뭐 아무래도 지금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별로요. 만약의 경우라도 뭐 최악의 경우 이제 자신 입장에서는 감옥에 가는 건데 예. 그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훨씬 감내해야 될 게 많죠. 그러니까 잃을 게 많은 사람이 훨씬 다급할 거고 현재 명태균 씨 입장은 자기는 자기 가지고 있는 패를 조금씩 이렇게 꺼내면서 도리어 여권과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외에 나가 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거예요. 해외 순방 효과도 안 나오고 다 이 명태균 씨 문제로 덮여버리고 또 돌아오면 와서도 또 명태균 씨 문제로 계속 이 논란이 정치권에서 되면 자기 순방 효과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험난한 가시밭길이 펼쳐진 것 아니냐, 명태균 씨로 인해서. 그래서 속이 탈 수밖에 없죠. 네, 잃을 게 많은 사람이 지금 속 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네요. 저도 큰 틀에서는 동의하는데요.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잃을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잃을 수 있는데 그 잃은 것 적게 잃기 위해서 또는 안 다치기 위해서 더 크게 압박을 하고 더 많은 말들을 만들어내고 여권의 정말 유력한 향후 대권 주자들이나 지금 현재 권력의 정점에 있는 분들을 더 많이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안위를 좀 보장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 정점이 사실은 대통령 부부잖아요. 권력의 정점은. 그러니까 결국에 대통령 부부와 만났던 것도 이미 다 밝혀졌고 대통령실도 부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 이 모든 답답함은 용산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 그래서 이 대통령 부부가 뭐 답답하든 화가 났든 어쨌든 더 많이 긴장하고 있는 건 용산 대통령실이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속 타는 건 대통령실이다. 그래서 지금 느긋하게 낚시를 간 것이다. 라는 해석으로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마무리 짓고요. 그런데 거제도에 낚시를 가겠다고 했는데 이 낚시라는 게 실제 가서 낚시터 가서 낚시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은유적인 표현을 한 것으로 봐야 될까요? 뭐 실제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실제로 하는 것보다는 은유적 표현 또는 실제 한다고 하면 그것이 보여주는 상징성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낚시하면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우리 한자 성어가 유유자적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느긋하고 나는 여유 있고 아까 민현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도 잃을 게 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최악의 경우 감옥 갈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굉장히 여유 있고 내가 가진 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낚시하러 간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했고 실제로 저는 낚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체도 또 하나의 상징성이 있으니까. 예. 낚시하면서 기자들과 또 통화를 하겠죠. 그러면서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그래서 결국 주도권 내가 잡고 있다. 나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언제든지 나한테 와라. 이런 메시지를 좀 보내는 것 같고요. 근데 이 명태균 씨가 정말 긴장은 많이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시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리고 그 위험 부담에 대해서도 느끼고 있고. 네.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본인이 본인 발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 저는 그 부분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갖고 있는 뭐 자료들이나 아니면 그동안의 행적도 있지만 지금 논란이 되면서부터 쏟아낸 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말이 또 말을 낳고 그리고 말이 꼬이고 이러면서 본인이 다칠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자, 이런 가운데 뉴스토마토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명태균 씨가 경남지사와 강원도지사 공천에 관여했다라는 취지의 증언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기사를 띄워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경남 강원지사 공천 관여 의심, 배경은 김건희라고 돼 있죠. 그리고 내용을 좀 보면 명태균 씨가 박완수 지사와 아크로비스타를 찾았다. 윤한홍 의원을 주저앉힌 건 김건희 여사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컷오프를 뒤집고 경선을 했는데 기사 회생을 한 데에는 김건희 여사를 찾아서 충성 맹세한 것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 사실이라면 어떻게 봐야 될까의 문제도 남겠지만 일단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냐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도 OX로 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 공천 개입, 저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공천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개입할 수 있는 구조인지 현실성이 있으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시죠. O 드셨고요. 예. 아, 이번에도 똑같네요. 민현지 의원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전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는 진짜 허풍인 줄 알았어요. 예. 최근에 여권에서 많이 이야기한 것이 굉장히 허세를 부리고 허풍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혀 이거에 대해서 논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권에서도 정확하게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나 부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개연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개입이라는 거에서 어떤 유형의 개입이고 어떤 정도가 있는지는 좀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거 조언을 할 수도 있고요. 평판 조회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본다면 개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공천 관련해서 의견 개진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어느 정도의 공천에 관련을 했느냐. 이게 진짜 뭐 이제까지 나온 것처럼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안 되는 후보를 뒤집어서까지 되게 한 건지 아니면 당선의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 대해서 평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그 자료를 제공해서 공천을 받는데 기여를 해준 건지 거기 따라 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천에 영향을 줬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인 건 아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줬고 어느 정도를 줬는지를 먼저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긍정인지 부정인지는 알 수 없고 알아봐야 되는 문제지만 어쨌든 현실성이 좀 있는 네, 얘기다. 네. 그 말씀이네요. 네. 뭐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서 이 자리에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과장이나 조금 그 확대 해석을 할 수는 있는 여지는 있지만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저는 세 가지 이유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민 의원님도 말씀하신 이 관계자들의 대응이에요. 대응이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 이름 나온 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권 내에 내놓으라는 사람 이름 다 거론됐어요. 그 우스갯소리로 그 명 씨가 거론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비중 없는 사람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그러니까 관련된 사람들이 그 대통령실도 그렇고 전에는 뭐 고소고발부터 난무하고 그랬는데 대개는 지금 소극적이에요. 물론 이제 박완수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뭐 그 고발하겠다 이런 대응을 했지만 대체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을 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관계인데요. 일단은 이 김건희 여사하고 그 박완수 지사가 당시 후보자가 만난 것 자체를 부인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김진태 지사도 지금 대응이 없는데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다 이거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충성맹세 이런 거는 근데 어쨌든 만났냐 안 만났냐의 팩트 관계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네, 특별한 입장이 아직 안 나온 것 예,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실관계 자체가 굉장히 없는 사실은 아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약간 왜곡하고 부풀렸느냐 이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가 대통령이 힘이 제일 센 시기에 지방선거를 치른 거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 사실상 지금 뭐 대통령보다 더 힘이 센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 김건희 씨가 이 사건에 그러니까 그 공천 과정에 개입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현주 의원은 명태균 씨 만나보셨어요? 저는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만나보지 얼굴도 못했다. 이번에 처음 봤는데 네.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아, 이름은 이전부터 네.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대선 즈음에 이름은 들어봤어요. 아, 어떤
내용으로 여론조사 이름을 전문가로 이름은 들어봤어요. 여론조사 전문가요? 네, 뭐 지금 나오는 것처럼 어떤 조언을 해주고 설계자, 지금 뭐 화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렇게는 아니고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분이라는 것만 들어봤어요. 그렇군요. 네. 네, 만나고 싶진 않으셨어요? 대선 때문에 제가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만날 일은 없었고 네. 제가 도왔던 후보 캠프에서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아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리고 따로 뭐 여론조사를 또 뒤로 하거나 뭐 비공표라도 여론조사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굳이 관심은 안 뒀어요. 그런데 네. 이름이 많이 회자되긴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원수 지사 측에서는 입장을 내놓은 게 명태균에게 공천 관련된 부탁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해당 기사는 사실관계와 달라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뭐 국회의원 공천, 그 전에 이제 대선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냐, 그리고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까지, 그리고 최근에는 여당의 전당대회에도 뭔가 관여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들로 계속해서 모든 선거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파장은 계속 될 것 같죠,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감 때는 사실 의원들이 이미 그 자기 이슈를 세팅을 했기 때문에 국감에 이게 쉽게 지금 그 갑자기 명태균 씨 이슈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네. 저는 국감 끝나고 나면 도리어 2라운드가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민주당이 다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서 뭐 행안이든 어떤 상임위에서든 저는 청문회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국회 차원에 할 수 있고요. 근데 지금 동행명령장 발부도 됐고 어쨌든 찾으러 다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찾아서 국감장에 올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찾아서 이제 전달이 되면 올 수도 있고요. 또 예. 정 그래도 안 오면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요. 예. 동행명령을 거부한 거에 대해서. 어떤 법원의 영장처럼 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근데 이제 청문회가 되면 또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국감 때 이게 제대로 안 다뤄져도 국감 끝나고 나면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어떠한 형태든 다시 재점화될 거로 봅니다. 네. 이 문제가 이제 뭐 사실이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말이 서로 다른 부분도 있는데 여당 내 혹은 여권, 현재 여권, 과거의 여권 인사들이 서로 진실 공방을 벌이는 쪽으로까지 네. 번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권의 내홍으로도 이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냐도 궁금하거든요. 우선 나경원 의원이 벌써 지금 뭐 여러 가지 자료 제공하고 있고 네. 그리고 반발하고 있잖아요. 뭐 전당대회 때나 서울시장 경선 때나 불이익을 당했다. 사실은 그 근거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서 저는 이게 여권에서 사실 공천 문제보다는 전당대회라든지 이 경선 관련해서 어떤 영향력이 있었다. 이게 더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선관위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여론조사 결과를 갖다 바탕으로 후보를 정하는 거였는데 그 관련해서 만일에 명태균 씨 말과 뉘앙스로 지금 비치는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여권 내부에 굉장히 큰 파장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다음 선거라든지 뭐 대선이라든지 지방선거, 총선 앞두고 있는 많은 여당 내 중요한 정치 인물들 인재들이 다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은 민주당에 떠밀려서가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이거는 자정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여권에 많은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정치인에게는 사실 이미지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명태균 씨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고 하면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네. 그 정치인의 이미지 훼손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제 순방이 거의 끝났죠. 오늘 입국을 할 텐데 그 뒤에 재보궐선거 뒤에 이제 독대를 한다고 하거든요. 독대 때 윤 대통령이 영부인 관련된 요구를 받으면 대통령은 수용할 수밖에 없다. 아니다. OX를 들어주시죠. 수용할 수밖에 없다. 네.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예. 하지 않을 것이다부터 들어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하고 독대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받을 가능성은 저는 왜 없냐. 첫 번째는 밀려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려고 했으면 독대 없이 도리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스스로 결단하듯이 내려놓는 방식을 취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공을 한동훈 대표한테 줄 생각은 이만큼도 없는 거죠. 떠밀리듯이 하긴 싫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상.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그 한동훈 대표한테 밀려서 여당 대표나 여권의 주장에 밀려서 내놓을 거면 벌써 김건희 여사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이 됐을 거예요. 해결됐다기보단 여권으로서는 짐을 내려놨을 텐데 김건희 여사 문제가 사실은 거의 무슨 그 뇌관처럼 자리 잡고 있고 딱 그 길목을 지금 딱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건 김건희 여사 문제는 여권 내에서 나오는 게 대통령도 어떻게 못한다라는 게 주변의 중론이에요. 네. 그런 걸 감안하면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한동훈 대표하고 독대해가지고 한동훈 대표 의견을 수용해서 뭐 어떤 조치를 취한다? 저는 그 가능성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혼자서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독대해야 되는 건가요? 뭐 그 지난번에 어떤 얘기에는 뭐 무릎 꿇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뭐 예. 실제로 무릎을 꿇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 대표 관계에도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지금 대통령 때만 이런 그 관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업무에요. 과거 한동훈 그 검사 시절에 검찰총장과 검사 시절에도 한동훈 대표하고 카톡을 수백 통을 한 기록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비정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 자체도 검찰총장 당시, 그다음에 검사로서 재직 당시에도 부하 직원에 대해서도 검찰 업무와 관련돼서도 상당 부분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고 이미 수직적 관계에 있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네. 자,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수용해야 될 거라고 수용해야 한다. 당위성의 문제네요. 네, 그러니까 수용할지 안 할지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수용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지금 재보궐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기엔 지금 2년 반이라는 넘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지금 국민의 민심 위반도 있고요. 이미 어제도 발표됐지만 MBS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굉장히 국민의힘 지지율조차도 지금 같이 동반 하락세거든요. 이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동력을 끌기 위해서라도 지지 여론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자중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고요. 이거는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이미 네. 많은 여론들이 일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거기에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여권 내부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활동을 했을 때 더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한동훈 대표가 분명하게 잘 설명을 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다시 얻고 지지율을 올리는 방안이냐. 그때 첫 걸음은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좀 자제하고 그래야지만 사실 이 명태균 씨 관련된 이 많은 논란들도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친윤계에서 오늘 이런 목소리가 일제히 나왔어요. 영부인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 악마하지 말라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홍익표 위원님 말씀 답변은 예상은 됩니다만 예.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건 저는 영부인이 자초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권에 있을 때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행태, 의혹들이 국민들이 사실관계를 떠나서 그럴 것이다라고 인식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태가 반복돼 왔고 누적돼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지금 자신에게 제기된 많은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더 적극적으로 그런 어떤 절차, 국회에서 요구하는 절차나 또는 야당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부인이 뭘 그리 잘못했나라는 일각의 반응 동의하세요? 일반 국민 여론으로가 좀 동떨어진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영부인이 활동을 적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얼마나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까? 퇴임 이후에도. 그래서 적절하게 시대에 맞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활동을 하면 저는 김건희 여사도 초반에 경선 과정에서나 아니면 대선 기간 동안 그 논란이 있었지만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활동하는 모습들이 조금 이제는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여론들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그렇게 너무 감싸지만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좀 직언하는 모습을 좀 보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한동훈 대표가 오늘 동남아 순방 마치고 귀국하는 윤석열 대통령 마중 나간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이 또 연출이 될지 그 자리에서의 장면들이 상당한 뉴스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